자, 토트넘이 영국 브라이튼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이제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를 가졌습니다. 브라이튼과 한판 승부였고, 이게 왜 16라운드냐? 원래는 작년 12월에 열렸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졌던 경기죠. 양팀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홈팀 브라이튼은 리그 5연패의 수령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토트넘은 지난번 맨유한테 3대2로 패배한 게 정말 뼈아팠죠. 챔스티켓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전반적으로 우울하잖아요. 두 팀 골고루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요. 그만큼 더더욱 치열하게 맞붙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2대0. 로메로의 어떤 그런 뽀록골과 케인의 승리를 결정짓는 강력한 슈팅 한 방으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 진짜 한숨 돌렸고 정말 퐁당퐁당 제대로네요.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까? 부디 다음에는 꼭 연승으로 이런 이상한 징크스는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브라이튼은 2006년 이후에 지금 무려 16년 만에 6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잡혔던 그 포터 감독의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허탈한 표정,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자, 우선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콘테 감독은 자주 사용하는 3-4-3 포메이션 역시 들고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도 변함없이 해리 케인, 데안 클루세스키와 전방 공격수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좌우 측면을 보면 세리오 레길론과 맷 도어티가 자리했고, 중원에는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호흡을 맞췄고요. 3백에는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요리스가 골키퍼 장갑을 끼게 된 토트넘입니다. 그 몇 경기는 거의 토트넘 이렇게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팀 오늘의 홈팀이죠.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은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팀 최다골 8골을 넣고 있는 닐 무페가 최전방 나왔고요. 그 뒤로 레안드로 트로사르, 그리고 맥칼리스터, 솔리마치, 이선에, 그리고 비수마와 그로스가 3선에 위치했고, 쿠쿠렐라, 덩크, 더피, 벨트만 차례로 4백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이튼의 전형과는 조금 다르게 전반전을 특히 보고 있으면 브라이튼 컨셉적과 같네. 내려앉아서 두 줄 수비를 섰어요. 거의 4-4-2로도 보여지더라고요. 두 팀의 비교적 지루했던 이 공방의 흐름이 깨지기 시작한 건 전반 36분이었습니다. 좌측 사이드를 치고 들어가던 레길론이 손흥민 선수를 받고요. 글쎄요, 수비 3명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걸 중앙에 세도하던 클루세스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루세스키가 논스톱으로 때렸는데 근데 이게 절묘하게 로메로 몸에 맞았어요. 그대로 굴절이 되면서 브라이튼의 골망을 갈랐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행운의 골이었고, 반대로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불운한 골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축구는 참 이렇게도 어떻게 골이 들어가려고 하면 또 들어가집니다. 로메로는 리그 첫 골을 기록하게 된 거죠. 수비수긴 하지만 앞으로 공격적인 스탯도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56분에 토트넘의 추가골이 터졌는데요. 수비 진영에서 공을 탈취한 벤탄쿠르가 거의 수십 미터 단독 드리블을 가져갔고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측면을 파고 들어가면서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줬습니다. 덕분에 시선이 분산이 되었고, 그대로 직선으로 파고 들어가던 케인에게 벤탄쿠르가 공을 잘 찔러줬어요. 단번에 1대1 골찬스를 맞은 케인이 역시나 기회 안 놓치죠. 브라이튼의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력하게 슈팅을 때려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브라이튼의 산체스 키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골문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움직임을 보여준 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자, 오늘 토트넘은 똑같죠. 그동안 보여줬던 선발 라인업 동일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던가 롤 부여까지 특별할 거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이 선호하는 양쪽 윙백을 활용하는 사이드 침투 활발했고요. 특히 오늘은 도어티보다는 이 레길론 쪽에 돌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클루세스키는 비교적 중앙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케인은요, 역시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 제대로 했고요. 공간이 나면 본인이 직접 쇄도하면서 역습을 주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근데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볼 때는 아마 토트넘이 운 좋게 선제골을 기록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전술로 좀 내려앉은 브라이튼을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브라이튼이 오늘 들고 나온 전술을 보면 팀원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2대1로 주고받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센터백들이 오버래핑하는 그런 종전의 파격적인 모습은 잘 안 나왔어요. 좌측 수비수 쿠쿠렐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본인의 위치를 좀 고수하는 스탠다드한 전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동안 브라이튼이 보여줬던 모습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소극적이라고도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포터 감독도 리그에서 지금 5연패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이 인터뷰에서 팀원들의 표정이 지금 좋지 않다면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이 맡은 팀이 내리 5번을 지금 지고 있는데 마냥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겠죠. 그런 전술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리즈의 비엘사 감독 정도는 돼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컨셉을 잡고 경기 전반전으로 보면 라인을 내린 모습의 브라이튼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이 운을 좀 동반한 로메로의 골이 들어가면서 후반에는 본인들의 전술 그대로 다시 보여줬던 포터 감독이에요. 오늘 경기는 뭐 공방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예측하기 어렵고 뭐 피 튀기는 혈전 뭐 이런 거 글쎄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무난무난했고요. 브라이튼 선수들도 아니 지고 있는데 좀 왜 이렇게 후반 보면 적극성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후반전에 동기부여가 확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초반 보여줬던 브라이튼의 엄청난 상승세 돌풍 이런 게 완전히 꺼져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28경기에서 26득점이었는데 이제 29경기에서 26득점 경기당 한 골도 못 올리고 있어서 좀 심각합니다.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이겼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들 잘했는데요. 케인도 골잡이로서의 면모 보여주고 잘했죠.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로메로, 토트넘의 수비수 로메로를 수훈 선수로 꼽고 싶습니다. 대인 방어도 정말 타이트해서 공격수 입장에서는 좀 공을 소유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겠더라고요. 또 특히 전반에 이 답답한 흐름에서는 본인이 직접 공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어코 상대의 두 줄 수비를 부숴버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요 이렇게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 이런 변칙적인 모습들 뭐 선수들 간의 2대1 패스라던가 아니면 센터백의 과감한 오버래핑 등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은데 로메로가 바로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고 심지어 오늘 경기는 이 흐름을 깨버리는 선제골도 기록해서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을 보여줬다. 로메로가 지난 맨유전에서 분명히 논란이 있었고 다소 거친 선수지만 확실히 토트넘이란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란 걸 아주 똑똑히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승점이 지금 48점, 7위의 울버햄튼이 46점이었으니까 제쳤고요. 6위 웨스트햄이 승점이 48점 동률입니다. 경기는 토트넘이 오히려 한 경기를 덜 치렀고 지금 공동 6위에서 그럼 7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토트넘이 이제 당장 월요일 새벽에 바로 윗자리에 있는 웨스트햄을 만납니다. 이것도 승점 6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기라서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더욱이 5위에 위치한 맨유를 보고 있으니까 지난번 맨유전 패배가 이래서 더 뼈아픈 토트넘입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의 승리 분위기를 이어가고 무조건 앞으로는 승리만 해서 챔스의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로파는 노려봐야겠죠. 오늘 손흥민 선수는 전반적으로 또 답답했어요. 이렇다 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길 바라야겠죠. 다가오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보란듯이 손흥민 선수가 시원한 돌파와 슈팅 그리고 골까지 기록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토트넘 경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본방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